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라이브 방송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오늘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도 첫 라이브 하다 보니까 뭐 실수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채팅창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방송에 보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나름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소통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벤트성으로만 하지는 않고 이후에 좀 그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너무 큰 갑자기 하락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급상승이 있거나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다시 불현듯 또 한번 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급변하는 상황 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뭐 제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그냥 음모론 관련된 이제 빌더버그 회의. 근데 사실 이게 음모론이 제가 계속해서 음모론 이야기 드리지만, 음모론은 저는 거의 8, 90%가 사실이고 1, 20%에 그냥 조금 더 부풀려진 사실을 섞어서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론이라는 걸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모론이란 포장지로 진실을 은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8, 90%의 진실을 그냥 아니라고 하면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포장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빌더버그 회의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공인인증서 한국에서도 폐기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암호자산 시장 이제 4차 산업의 메인에 있는 섹터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한 인사이트 한번 공유해드리고, 오늘은 주로 투자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업비트를 가볍게 제가 들고 와 봤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는 이제 아이콘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콘은 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제 포트폴리오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아이콘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 그 어떻게 보면 코인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더 금융 세력이나 전 세계 정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끄는 그 그림자 세력, 이제 그림자 정부가 한국을 굉장히 낙점한 상황이라고 제가 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기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적용 테스트해서 사람들의 대중의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수월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어떻게 보면 자국 코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소량 담아둬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때마침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아이콘을 굉장히 낮은 가격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한 800원 갔을 때 꽤 많이 몇 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제가 이때도 안 팔았어요. 안 팔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떨어질 거를 대략은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예상하냐면, 그냥 별다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평선들이 이 지금 고무줄이 이런 식으로 크게 널어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널어져 있다가 여기선 이만큼 사실상 출발해가지고 한 번에 날아갈 자리는 아닌데, 왜냐면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이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뚫고 올라가서 이때쯤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콘은 힘 좋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도 뚫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 다 뚫고 어떻게 보면 올라가서 정배열로 고무줄 푸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고무줄이 다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쯤 언저리에선 떨어질 걸로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보통은 뭐 리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리고 좀 더 하다가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뭐 XRP는 사실 정말 이거 심하죠. 이렇게 하다가 갈 것 같이 하다 또 빠지고 또 저점 만들고 하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생각이, 정말 물량 컨트롤이 정말 많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이미 굉장히 지배력이 높아져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쭉 푸는 이제 고무줄 쫙 펼쳤다가 다시 지금 이제 또 모이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여기 이만큼 좀 모였잖아요. 또 보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슬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평선들이 모여서. 그래서 보면 저는 XRP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은 XRP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장기 평선 못 뚫고, XRP를 좀 볼까요? XRP는 이렇게 뚫고 아이콘처럼 접대 갔어도 되는데, 얘는 뚫고 안 가요. 안 가고 또 더 빠져. 이만큼까지 빠지고, 뭐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가고 난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빠지기라도 했지, XRP는 사실 뭐 꼴랑 이만큼 가고서 장기 평선 이만큼 뚫어놓고 다시 주저앉고, 그리고 또 고무줄 아래로 또 내려가지고 또 고무줄 모으는 작업을 좀 또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선이 그때도 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 한 발짝씩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이때는 장기 이평선이 이때 출발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거의 이만큼 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한동안 또 지루하게 계속 있는데 이만큼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맞고 또 안 가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나중에 거의 장기 이평선, 지금 얘가 거의 360일 이평선인데, 얘가 360이라고 300일이 거의 뭐 200원대, 300원, 280원, 270원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게 6월달까지 가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조금만 올라가서 앉으면 바로 장기 이평선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상 출발이라고 이제 큰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점차 이제 와 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차트 분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이제 빨리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정말 늦게 갈 거라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 빨리 돈 벌려고만 안 하시면 어찌 됐던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 일단 첫 번째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돈 벌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면 이 시장이 가능성이 없나? 내가 투자한 코인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일단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가 대부분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뭐 빌더버그나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그 그림자 정부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갖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미로 들으시면서 가지시긴 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대중이 이런 쌀 때 있잖아요. 이런 쌀 때는 안 사요. 쌀 때는 못 사고 비싸면 사. 제가 확실한, 어떻게 보면 예언, 단언을 할게요. 제가 원래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할게요. 어떤 걸 하냐면, 지금 이게 반감기 이후에 지난번 상승된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늦게 올라갔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250일 정도. 그러면 뭐 거의 한 80일,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최대한 늦게 가건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보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거나 심지어 제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쌀 때 못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쌀 때 못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8개월이 걸리건, 아니면 좀 빨리 해서 한 3개월 만에 올라가건, 아니면 더 빨리 뭐 한 진짜 5, 6월에 올라가건, 어찌 됐던 쌀 때 절대 사지 않고 못 샀던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다 사요. 이때 이제 너도 나도 다 사고, 어디 음식점 가거나 커피숍 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얘기 좀 지나면 이제 리플 막 올라가면 리플 얘기하기 시작하고, 분명히 그러거든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고 뭐 거의 그냥 확실해요. 단언을 할게요.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쌀 때는 절대 안 사요. 사면 이게 쉽게 어떤 이론하고 비슷하냐면, 명품 이론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가죽 제품이고 정말 좋은데, 물론 명품 좋죠. 좋은데 얘는 막 한 1000만 원 해요. 그리고 얘는 정말 가죽 재질은 좋아서
한 40만 원 정도 살 수 있어요. 가죽 공방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사거든요. 명품을. 뭐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것들 사는데 이유가 얘가 비싸고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는 명품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XRP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코인 중에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정말 기술이 좋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사용도 많이 되고 아무리 좋아도 이걸로 봐요. 그냥 공방에서 만든 그냥 좋다고 하는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못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면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니까 대중들 스스로 서로 펌핑을 주면서 야 그거 대박 난다더라 막 서로 펌핑을 줘요. 멘탈에.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면 진짜 이게 명품이구나. 야 명품이었네. 내가 몰랐네. 내가 이 명품을 몰라봤다 하면서 100만 원 되고 뭐 하든 이때 사는 거예요. 리플도 뭐 4,000원 넘어가고 만원 넘어가고 2만원 넘어가면 그때 막 사겠죠. 왜냐하면 명품이니까. 왜냐하면 다들 대중들이 다 서로 이야기하고 다 서로 좋다라고 하고 그때는 가격도 올라가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리플사가 하는 일이 그때는 음모론이 아니라 야 기축통화 된다. 전 세계 기축되고 그 다음에 리플사가 지금 어떤 은행하고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일한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이야기가 화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샀다가 이때 뭐 5원이나 10원에 30원에 샀으면 그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빠져도 240원이면 몇 배예요 이게. 이때 못 팔았다고 해도 그죠? 근데 수많은 대중들은 늘 그래서 제가 쌀 때 꾸준히 사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뭐 400원에 사건, 뭐 500원에 사건. 500원에 처음 시작했는데 150원에도 꾸준히 샀으면 평단이 뭐 한 300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사면 이게 꾸준히 사고 그 다음에 대략 뭐 한 4,000원에 한 10% 걸어놓고 뭐 만원에 10% 걸어놓고 하면 그게 몇 배예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대부분 이때 샀다가 이때 팔고 손절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다시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근데 다음번에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 그럼 여기서 추매해. 그래서 더 올라가. 뭐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추매했는데 바로 꼬꾸라져. 이러면 또 손절해. 이런 거를 반복하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돈 빨리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트레이드를 하시고 뭔가 투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를 스스로 눈을 감고 아니면 그냥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 동네 공원 같은 데 가셔서 가만히 뭐 그 공원 바람을 맞으시면서 요새 날씨 너무 좋잖아요.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가 돼서 힘든데 이게 왜 힘든 걸까라는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정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시면 거기서 답을 얻으시는 분들은 투자 마인드가 웬만큼 되신 분들이고요. 거기서 답을 못 얻으시는 분들은 아직 안 된 건데 돈을 바라보는 그 관념 자체가 굉장히 남들은 한 50 정도 그래 이 정도에서 벌면 됐지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0%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 손해보기 싫고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되면 투자 시장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돈 뜯어내는 방법이 너무 쉬운 게 대부분 수많은 서민들이나 대중들이 뭐 저도 포함이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1원 안전 10원 안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 자체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엔 돈 벌려고 들어온 시장이면 그죠? 돈 벌려고 들어오고 이 시장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장을 만든 건 누구예요? 이게 작게는 리플사가 이거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는 금융세력들이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돈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돈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사가지고 바로 올라야 된다라는 심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시장인데 내가 산데 어떻게 바로 올라요? 왜냐하면 동전 앞뒷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반반이고 그리고 세력 관점으로 보면 세력들은 이 시장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이 시장을 뭐 만드는 AI도 갖다 넣고 인력도 넣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자본도 넣어서 이 시장을 키우는데 어떻게 세력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내려고 해요.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겠다라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난 세력하고 똑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것부터가 투자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시니까 투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사실 깨닫고 나면 XRP는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스텔라, 루멘, 뭐 아이콘 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들은 이게 8개월을 이렇게 더 여기서 가건 아니면 좀 짧게 가건 이게 정말 맥시멈 가면 8개월이지 한 또 올해 정도 아니지 더 길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여기서 지금 더 빠질 때도 없는데 여기서 이거를 뭐 한 2년 한다 이게 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제가 뭐 아주 낙관론자도 아니고 아주 뭐 희망으로 돌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길어도 저는 오래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주면 여러분들이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진짜 돈이라고 하면 쌀 때 꾸준히 사두면 되잖아요. 근데 쌀 때는 불안해서 못 사고 올라가면 그때 더 살 걸 하면서 사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가면 제 주변 사람들도 엄청 연락 올 거고 또 저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들 너 아직도 갖고 있니?부터 뭐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스킵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올라가면 사는 그 99%의 바보 같은 대중이 되지 마시고요. 쌀 때 샀다가 비싸게 올라가면 대중들이 다 그런 얘기하고 너도 나도 야, 너 그때 했니? 뭐 올라가면 뭐 나도 XRP 리플 좀 사볼까? 리플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뭐 하는 얘기 나오면 그때 툭툭툭 털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바보 같은 그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뭐 정말 수많은 댓글로 막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댓글을 달아요. 달고 정말 안타까운 댓글에 달곤 하는데 그 수많은 퍼드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그런 질문을 하실 바에는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XRP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남들이 돈 번다니까 투자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듣고 그렇게 투자하면 이때 한 100만 원 갖고 투자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넣고 또 올라가면 대출받아 3000 나요. 그 다음에 빠지면 총 4000 넣었던 거 중에 2000 날라가고 여기서 빠져서 행보하면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면 2000 또 손절해요. 그럼 올라가요. 이거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 때 깡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상승장 때 깡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투자 마인드 시간 한번 짧게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리더 133명 부른 비밀 모임 빌더버그. 이 빌더버그 모임 자체가 정말 오래된 모임이거든요. 이 빌더버그 모임이 어떤 정도로 오래됐냐라고 하면 이게 1954년도부터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메인은 헨리 키신저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이제 금융 세력 그리고 월가 뭐 추정되기로는 일루미나티나 그런 좀 월가 민주당 자본 쪽 공산당하고 결탁해서 한 시대에 이제 중국을 키워주면서 막대한 부를 취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진영이죠. 그쪽에 있는 쪽에 헨리 키신저가 주도해서 했던 그룹인데 이 그룹이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면 이 그룹이 사실상 이제 보면 뭐 음모론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음모론도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근데 전 세계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유럽과 미국 그리고 뭐 이런 쪽 그 인사들만 들어가요. 사실 한국은 없고 아시아는 뭐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요번 세기에 그 다음에 그 금융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금융 세력들이 뭐 유럽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대부분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금융 그리고 정치 이런 사람들 미디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작년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쿠슈너가 누구냐고 하면 이제 트럼프의 사위죠. 트럼프 이방카 이제 딸의 이제 그 남편인데 이 사람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트럼프 진영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했다. 근데 이게 아젠다들은 발표가 안 돼요. 어떤 것들인지. 근데 아주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어떨 때 기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예상하기로나 수많은 대부분 조금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는데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뭐 가령 지금 전 세계 지구 위에 위성을 띄우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들을 할 때 이 위성 간에 어떤 뭐 우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정하고 그 다음에 기후 협약 같은 것들도 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을 어떻게 오픈 뱅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인인증서 이런 폐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정말 21년 동안 한국의 금융 마피아가 해먹던 이 공인인증서 시장을 갑자기 왜 폐지하겠어요? 이게 계속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 철밥통 금융 마피아가 절대 폐지 안 했잖아요. 근데 왜 폐지하냐라고 하면 제가 어저께 뭐 뱅크 사인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블록체인으로 이제 인증서 대체한다. 그리고 오픈뱅크 시작한 게 월드뱅크, BIS 다 관련이 있다. 이제 결국에는 금융 세력들이 아젠다로 앞으로 세계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니 그거대로 가라라고 해서 공인인증서 더 못 버티고 폐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금융 세력 마피아라고 해봐야 지금 빌더버그 이런 쪽 위에 있는 저기한테는 그냥 까마득한 아래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에 있는 세력은 못 끼죠. 당연히 여기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도 실제 이쪽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도 틀 수 있는 수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됐다고 보는데 그냥 한국은 로컬이고요. 로컬 마피아고 여기 이제 글로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폐지되는 게 어떻게 되고 좋은 거고 뭐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 바보 같은 소리고 아직도 뭐 암호화폐 유튜버 분들 중에도 금융 세력들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그게 뭔가 음모론을 잡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 아는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뭐 선택이고 사고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사실 보면 이게 그냥 팩트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사실상 그냥 하나하나의 기술만 보고 이 흐름을 분석을 하면 사실상 잘못 그 흐름을 짚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여기에 트럼프 쿠슈너랑 뭐 저기 폼페이오가 상대 딥스테이트 세력 회의하는데 왜 갔겠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뭔가 금융 이 세력들 간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가 금융 세력들 중에 내 뒤로 쓰는 애들은 살려줄게 라고 해갖고 지금 기존 유대계 금융 세력들 많이 트럼프한테 붙고 있잖아요. 결국에 여기도 짬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짬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하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 세력이 뭔가 하나를 방향을 이끌다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고 있는 거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가 실제 뭐 오바마를 기소를 하고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큰 또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늘 만에 하나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지는 가능성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그런 것들을 만에 하나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런 세력의 큰 흐름에서 만약에 어떤 집권 세력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게 바뀌었을 때 예상대로 그때 가령 XRP가 트럼프 쪽에 완전 줄을 서고 있었는데 잘못돼갖고 날아간다. 만에 하나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XRP 리플사 같은 경우는 양쪽 줄을 다 댔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쪽에 아무래도 더 많은 줄을 서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 진다라고 해도 XRP는 다른 패를 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존 민주당 라인 쪽에 또 로비를 해서 그쪽으로 또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잘하는 회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이나 코인 자산에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뭐 아까 투자 마인드 이야기도 드렸지만 XRP가 지금 이평선 마지막으로만 좀 보면 볼게요.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수평을 했었죠. 이때 올려주고 눌렀으니까 이제 수평을 한 건데
이 각도를 보세요. 이 각도랑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많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각도상으로는 그죠?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쭉 올려줘요. 이때 많이 옆으로 누웠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고무줄을 위로 당겨주면 이것들이 조금 돌려 세울 거예요. 돌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빠지지 않 이렇게 급락만 안 하고 여기서 횡보만 좀 해줘도 이게 수평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갈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BTC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 좀 더 정확한데, 달러 차트보단 BTC 차트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달러 차트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더 이제 그냥 가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사실상 아주 큰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때가 되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차트 보고 언제 가냐 이거 맨날 이번에 간다라고 했는데 또 안 가고 이거 지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이야기 들으면서 지치기 싫고, 그냥 때가 되면 가요. 이건 사실 뭐 답이 없고 그냥 그들이 스위치 눌러서 이제 출발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사실 지금 이게 무슨 호재가 나와서 개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막 사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계속 호재는 나오는데 그 중에 올라갈 타이밍에 딱 올리면서 호재 나오면 그 호재 때문에 간다라고 대중들 생각하겠죠. 그냥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수준이 아직은 태동하는 시장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출발 스위치 누르면 간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일상 집중하시고, 살 수 있는 기회 줄 때 그냥 나 원칙적으로 이 자산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든 뭐 스텔라든 리플이든 뭐 이오스든 확신을 갖고 있는 자산에 살 수 있을 때 쌀 때 사시고요. 비쌀 때 사지 마세요. 왜 쌀 때 못 샀는데 비쌀 때 왜 사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냥 스타벅스 커피가 그냥 4,000원에 팔아서 마시던 건데, 그땐 안 마시다가 갑자기 스타벅스 커피 한 3만원에 되면 우와 스타벅스 명품 됐네 이러면서 사 마시는 거랑 똑같죠. 그냥 지금은 가치가 똑같잖아요. 기술도 똑같고 호재 나오는 것도 똑같은데, 어느 날 올라간다라고 해서 리플사가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달라질 때 올라간 기사로는 그거 나오겠죠. SEC에서 증권 아니라고 판명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못 사고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산다? 그거 바보 같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99%는 그때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9%의 바보에 들면 안 되겠죠. 범주에 1%의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에 현혹 당하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이 가격하고 리플사의 가구의 그 연관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리플사 본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시면 안 되고, 리플사 가치는 멀쩡한데 가격만 빠진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하고 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눈에 안대를 끼우고 가격하고 가치를 혼동하게 계속 만드는데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